독립운동가들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 윤봉길 의사의 후손, 뭐 단재 신철 후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우리는 좀 황당한 게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윤봉길 의사가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빌붙어가지고 천황폐하 만세 외치고 일장기 흔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 천하를 위해서 자기가 개처럼 충성을 하겠다고 혈서까지 쓴 사람이 해방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나라. 독립군을 막 일본 앞잡으면서 막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또 뭐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도 그런 나라를 하게 하려고 하는 데 대한 민초들이, 깨달은 민초들이 그걸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단순히 지금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건 대통령만 바뀌었지 국회의원도 전부 다 박근혜가 공천한 사람들이 야당에 지금 살려하고 있잖아. 전부 다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박근혜의 망령, 친일 세력들의 망령이 다 이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도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이런 걸 사설로 쓰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중을 희롱했던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일으키는 신문,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일으키는 신문, 언론 권력도 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또 안 바뀐 거야. 대통령만 바뀌었지. 또 군대도 역대 육군 참모총장이 1대부터 21대까지 전부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독립군 학살하던 사람들, 일본 앞잡이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군인들이가, 요즘도 그런 군인들이 후에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무슨 뭐 별자리 하는 사람이 퇴역한 사람들이 전시작전권 미국에 갔다 바쳐야 된다고 그러고, 일제 때 일본 놈들 앞에서 일본한테 충성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세거든. 그런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은 세금 받고 연금 받고 이렇게 하는 나라. 이거를 바꿔내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 두 번째 일이 내년에 행정 권력만 지금 대통령은 바꿨지 입법 권력, 의회 권력은 안 바꿨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바꿔내는 것도 또 시작을 하자. 그러면 아마 큰 변화가 생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변혁의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다. 2020년. 근데 이 변혁의 전기는 우리 아까 얘기한 궁궁은을했던 우리 사회적으로 아무 죄 없고 열심히 살고 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 그들이 후손들이, 그들이 아들 딸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는, 우리가 분단이 우리가 스스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남북 분단이 강대국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이 나눠놨는데, 분단 이렇게 강대국이 나누는데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형제들끼리 남북이 총칼 맞대고 싸우고, 또 외국인 무기까지 국민 세금에서 끌어들여 사가지고 그 갖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강대국의 이해에 놀아난 바보 같은 전쟁을 또다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인류 문명사의 평화 선진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바로 2020년부터 만들기 시작하자 하는 것이 많은 광복회원들이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꿈꾸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 김원홍 기자님은 누구의 후손인가? 이거 알려야 되거든요. 가족의 독립운동사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독립운동이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계보가 사람 의견이 틀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외교로 하자, 또 어떤 분들은 교육으로 하자, 또 어떤 분들은 경제 발전을 해서 경제로 하자, 민족 자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계보는, 야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껴주지 않는데 외교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교육 정책을 세워서 어떻게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민족 자본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 네. 그 뭐냐? 야, 우리 총 들고 가서 항일 누구를 무장 죽이는 투쟁. 거야. 무장 투쟁을 하자. 아, 근데 문제는 무장 투쟁을 딴 거를 할 때는 자기 목숨을 안 버려도 돼. 근데 무장 투쟁을 하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 잡히니까. 근데 그걸 하자는 게 이제 조선 열단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이제 조선 열단의 단원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조선 열단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확대하면서 조선 의용대가 됐어요. 이제 그 의용대에 우리 어머니는 17살의 나이에 조선 의용대 처녀의 몸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21살 때 두 분이 이제 백범 김문선님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중매를 해서 결혼하시고. 네, 그렇죠.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해방 전해인 1944년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건 기억이 없어요. 탄생지가 충칭이시네. 네, 그러니까 저기 이명박은 오사카인데.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이 이제 지금 뭐 중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데니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해방되니까 귀국을. 아, 그래서 해서 부모님이 조선 의열단이었다. 네, 그리고 또 공감한 거 물어보는데 과연 명칭이 의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선 의열단이라고도 두 하는데 가지를 다 썼는데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1928년에 예. 조선의열단 중앙집행위원회 명의로 조선의열 창립 9주년 성명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공식 인정은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의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김한봉 그 장군이 1910년인데 13분이 의열단을 그게 창단할 때 명칭이 조선의열단이 있었어요? 의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 성명서를 낼 때 중요한 성명을 때 조선의열단이라고. 아, 그럼 조선의열단이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그거를 1919년에 의열단을 뭐 창설을 했지만은 그 9년 후인 1928년에 공식 성명이 날 때 조선의열단 중앙집행위원회 명의로 성명서가 나왔어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조선의열단이 맞고 일반적으로 그냥 구두로 할 때는 근데 길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묘한 기운이 있어요. 그냥 의열단이라고 부르는 게 저쪽 공격을 좀 덜 받는 거 아닌가 해서 조선을 빼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나 TV조선 이런 것들과 조선의열단 왜 조선일보 조선이라고 붙이니까 이거 완전히 빨갱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럼 그 태극기 들고 나오는 분들이 조선일보도 이름 바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런 논리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열단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가지고 보훈처에다 신청을 했다고. 예. 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면 조건이 있대. 조선열단을 대한열단으로 바꾸래. 예. 근데 이 고유명사인데 어떻게 바꿔? 그래가지고 그 바꾸고서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등록은 못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다음에 정식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고유명사니까 조선열단이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념적 논쟁을 하는 거는 좀 우스운 얘기죠. 이게 그 태극기 모독단 토착외고는 조선일보의 조선은 입도 뻥끗 안 해. 근데 만약 조선일보라고 그러면 조선일당 그러면 이 조선이 왜 들어가냐? 뭐 북한 지령 받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가 지금 북한 지령 받아서 신문 만드는 것 같죠? 그런 논리면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조선일보는 북한 지령 받아서 만드는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그런 논리. 소리소리 응징치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